네, 제1 소위원장 왜 논란이신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연결이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1소위원장 정개특위 1소위원장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정개특위의 핵심 법안이 선거제도 개정 개편안이잖아요. 네,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소위원회의 소관 법안입니다. 네, 그 1소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네,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 올려야 최종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심의를 하는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그 위원장이 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가 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2달 연장해갖고 정개특위 시한이 요번 달 말일로 끝이죠? 예. 더 이상 연장은 안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연장하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네. 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뭐 서로 간에 누구 책임이다 지금 얘기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예. 아니 이거 연장하면서 제1소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기로 하지 않았냐, 장제원 네. 의원. 예.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나경원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인영 대표하고 이걸 한 5차례 정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이인영 대표 얘기는 한국당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검토는 했으나 예.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예. 어제도 아마 정개특위에서 그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런 의견들이 교환된 건 사실이에요. 아. 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돼서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예.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 정개특위의 우리 심상정 전 위원장이죠. 네. 심상정 의원, 김성식 의원 이 두 분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네. 정개특위 구성을 변경시키는 게 예. 위원장 조치만 지금 한 거거든요. 공식 합의는. 예. 그 심상정 위원장을 홍영표 위원장으로 바꾼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 소위원장까지 그렇게 교체한다 그러면 예. 이 두 분 생각은 그럼 민주당이 한국당하고 뭐 타협해가지고 이거 정개특위 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네. 이 두 당의 그런 의심을 감수하고 이걸 결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어제 말씀하신 그 정개특위 회의장에서 이원욱 그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하고 합의가 됐다. 그냥 뭐 의견 교환이 아니라 합의가 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죠? 그거는 아니라는 개인적으로 말씀이신가요? 두 분이 예.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건 제가 들었는데요. 예. 김재원 의원이 수석 부대표도 아니에요. 공식적인 직위가 아닌 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네. 그것도 저는 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책임 있는 정치인들 간에 대화를 한 거니까. 네. 하지만 예전에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 간에 도장까지 찍은 사인까지 한 협상안을 가지고 원내 의원총회에서 부결돼서 그걸 지키지 못했잖아요. 어떤 물밑 대화에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네. 공식적으로 원내대표가 추인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는데 실패한 거죠. 그런데요. 이게 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 제1소위원장을 하면은 자기 회의 매일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서너 번씩 열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 1소위원장 문제는 그냥 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얘기를 사실 우리가 회의에서 길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은데 어제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1소위원장을 맡으려는 목적은 이 정개특위를 무산시키기 위한 겁니다. 네. 결국은 지금 사개특위처럼 그 회의는 형식적으로 열되 최종 의결은 방해하는 거죠. 그게 한국당의 목적인데 지금 나머지 정당들도 그게 뻔한 건데 거기에 동조해 주는 거는 그 나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그거는 면목이 없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요. 8월 말까지 정개특위가 시한이면은 그 전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같은 것들이 의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지금, 된다. 예. 예, 우리가 패스트트랙 안으로 예. 신속 처리하자고 국민들한테 이게 약속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8월 말까지 해야 우리가 11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가 있고, 네. 그래야 12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서 네. 올해 안에는 선거법을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게 내년 4월이 선거인데 네. 내년 2월까지 선거법 확정을 안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8월 말까지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의결을 그러면 못하면? 1월 말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고요. 예. 2월 말까지 선거가 획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가서야 선거 제도가 확정이 되게 돼요. 내가 어느 선거구에 나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예. 우리가 길이 있다면 그 전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확정을 지어주는 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은 8월 내에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제일 소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아니요. 않습니까? 제일 소위는 네. 우리가 이 정개특위가 6월 말에 연장이 된 게 네. 재구성이 된 게 아니고 예. 기존의 위원회가 기한이 연장된 거거든요. 네. 그 위원장만 바꾸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예. 나머지는 합의가 된 게 없어요. 협의하다가 지금 중단된 거니까. 네. 그렇다면 기존의 위원회가 승계된 거기 때문에 네. 아직도 제가 1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려면 네. 오늘이나 내일이나 1소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네. 이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전체회의에서 결정합시다라고 이제 한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일정상으로는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주장하는 게 이 네. 자유한국당에서 낸 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폐지 아니죠. 뭐 이름을 네. 붙이자면은 네. 그것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선거제 법안과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여지는 있는 거예요? 같이 논의하는 거는 여지는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270명 비례대표 폐지하는 안이 예. 우리가 처음에 선거법 개정은 이겁니다. 이 선거법이 승자 독식 선거법이다. 네. 그러니까 힘센 정당이 다 차지하는 선거법이고 예.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 영남은 한국당, 호남은 무슨 당. 자, 이래서 고치자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이기도 해요. 작년 12월 달. 네. 이 비례성을 높이자. 근데 이 안은 그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선거법 개정을 하지 말기 위한, 그러니까 예. 방해하기 위한 안이기 때문에 네. 논의는 해볼 수 있으나 네. 제3의 안으로 가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안이 아니고 예. 당신들 안도 아니고 예. 제3의 타협안으로 가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당. 이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23일까지 법사위로 넘기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예.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정을 잡는다면은? 일단 내일 그 22일 날 네.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아마 의결을 하자고 이제 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뭐 한국당과 지금 홍영표 위원장께서 대화를 좀 해보시겠다고 하니 예. 그 대화 결과에 따라서 내일이 될지 네. 아니면 뭐 23일이 될지 네.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될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꼭 30일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예. 지금 선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게 지역구 비례 숫자 뭐 이런 건 있는데 선거구 안은 없지 않습니까? 요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되는 거예요? 선거법이, 예. 우리 공직선거법이요. 예. 국회에서 선거 제도를 확정을 지어주면 네. 국회의원들이 아닌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분들이 한 달 안에 그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자기 선거구를 결정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니까 예.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네. 내일 그러면 표결 강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강행은 아니고 그냥 진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내일 있다. 네. 하지만 홍영표 지금 위원장이 대화 중이다. 이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김종민 의원께서는 법사위원이세요.
예, 예. 이번에 뭐 조국 법무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아마 참여하시겠죠? 참석하실 예. 텐데 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예. 제일 지금 뭐랄까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따님 예.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 논문 제일 저자에 등재가 돼서 그게 입시에 예. 활용됐다. 예. 자, 요 논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네.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학 입시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예.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요? 만약에 네. 조국 수석이 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딸의 대학 입시나 아니면 그 논문 그 저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네, 이 문제는 조국 수석이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네, 이건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국 수석은 안 했더라도 네, 그 부인이나 딸이 이제 가족들이 예, 조국 수석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재력을 이용해서 네,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 신뢰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조국 수석 아빠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몰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딸의 집안과 관계없이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니까 네, 좀 그 우호적으로 배려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그 교수의 이제 교육적 판단이겠죠. 근데 그 판단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교수가 네, 이 아빠와 부모와 관계없이 그 교육적 판단 혹은 좀 우호적 판단으로 배려를 해준 정도라면 네, 제가 보기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것까지 내가 보기엔 조국 수석이나 그 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약간 좀 쟁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꽤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네. 조국 수석이나 지금 조국 후보자나 조국 네. 후보자의 부인이 네. 관여된 개입이 네. 된 사실이 있다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수준이다. 당연하죠. 예. 네. 하지만 그거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해 보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교수님의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 교수님이 일단 나는 조국 수석이 그 아빠가 누군지를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건요. 예. 이해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죠.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게 예. 사실을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우리 이제 진행자분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예.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 교수님이 거짓말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입장도 좀 더 네. 자세히 들어봐야 된다. 그분이 그런 말씀이시네요.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교수의 단순한 교육적 판단인지 네. 부모들의 영향이 반영된 건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입시 문제,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블랙홀 아닙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은. 당연히 엄밀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조국 수석을 뭐 성토하거나 네. 책임을 지우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을 가지고 어떤 결정이 내리더라도 네. 그 결정 잘 내렸다. 정확한 결정이었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걸 좋은 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자,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정개특위 1소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